속눈썹이 되게 막 풍성해지고. 그러면 그거 바르면 그냥 다 길어지고 좋겠는데요? 오늘 콘텐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좀 특별합니다. 네, 바로 속눈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속눈썹을 좀 길고 풍성해 보이게 하려고 뭐 펌을 하기도 하고 뭐 연장술, 그다음에 뭐 영양제 이런 것도 많이 바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긴 속눈썹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긴 속눈썹을 갖게 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 보면 속눈썹이 되게 길더라고요. 좀 우리 때랑은 좀 다르게 너무 늙어 보이나요? 그리고 이게 인형 뭐 긴 인형처럼 너무 길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길면 되게 예쁘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좀 저도 하긴 했어요. 저만 해도 저희 애들 보면 저랑 남편은 이렇게 길지 않은데 애들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요새 좀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막으려고 속눈썹이 길어지게 진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긴 한데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거는 근거가 없고요. 물론 신체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현상이 이렇게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이제 잘 먹으니까 단백질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냥 영양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공부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정설은 아닌데 네.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요즘 애들 뭐 영양 상태가 좋아서 평균 신장도 저희보다 크고 하잖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발육이 좋아서 속눈썹도 길어진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장 신빙성이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밥 잘 먹고 그러면 속눈썹도 좀 길어지고. 저희도요? 네. 아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보니까 마스카라로 막 이렇게 올리고 뭐 무슨 속눈썹 뭐 고데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뭐 붙이고 뭐 연장 뭐 술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많이 하시던데 뭔가 속눈썹이 길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게 속눈썹이 길면 확실히 미적으로 눈이 더 커 보이고 좀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눈화장 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저는 잘 붙이진 않긴 하는데 마지막에 탁 이렇게 붙여주면 훨씬 눈을 돋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속눈썹이 예전에 고대 역사가 처음 기록된 시대부터 미의 기준 중에 하나로 기록이 돼 있대요. 이게 풍성하면 아름답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 그림 같은 거 보면 눈을 막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미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살찐 분들이 뭐 예쁜 건데 요즘엔 또 마른 게 예쁘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네. 근데 속눈썹은 되게 오래된 거네요, 그럼. 불변의 어떤 미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네요. 오늘 콘텐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속눈썹의 원래 기능은 사실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자외선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튼처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눈썹이 길면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되게 잘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머리는 막 이렇게 여기까지 기는데 속눈썹은 이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네. 왜 그러는 걸까? 왜 더 길지 않을까? 왜 잘하지 않나? 네, 근데 저도 그런 그런 거 궁금했었어요. 어릴 때, 막 초등학생 때 이렇게 뽑으면 얘는 짧은데 더 안 기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것도 이유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답을 알려면 모발의 성장 주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모발이 계속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고 3가지 성장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진짜 자라나는 성장기. 그리고 성장을 쉬고 잠깐 멈춰있는 휴지기, 그리고 이제 점점 쭈그러들면서 빠지는 퇴행기, 이렇게 이제 3단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성장기에만 길이가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은 이 성장기가 되게 길어요. 3에서 6년. 그래서 3에서 6년 동안 계속 자라는 거죠, 길게. 근데 이제 속눈썹은 이게 30에서 45일, 한두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만 자라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짧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속눈썹이 머리카락과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 생장기가 짧고 뭐 길이가 짧고 이런 건 했던 얘기고 속눈썹에는 또 털세움근이라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털 구조를 보면 항상 옆에 갈색으로 이렇게 근육이 항상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이제 추울 때 닭살 돋으면서 이제 털이 쭈뼛 썰 때 작용하는 그런 근육이에요. 근데 이제 속눈썹은 뭐 털을 세울 일이 없어서 그런지 털세움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뭘 막아주는 게 원래 기능인데 쓰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뭐 그쵸, 기능상으로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마스카라 같은 걸로 이렇게 세우는 건가 봐요. 일부러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속눈썹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털이 있잖아요. 털 중에서
탈모도 제일 늦게 일어나고 또 이제 탈색, 털이 하얗게 되는 거 그런 백모도 맞아요. 제일 늦게 된대요. 어쨌든 얘도 우리 몸에 있는 털이니까 다른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처럼 뭐 사람마다 길이도 조금 다르고 뭐 이 모양도 조금 다르고 하는데 또 이제 인종 간의 차이도 좀 있다고 해요. 그 아시아인의 속눈썹이 서양인에 비해서 컬링이 좀 덜 돼서 그냥 이렇게 쭉 직모로 뻗어 있고 더 길이도 짧고 두께도 얇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 사람들 눈 보면 남자들인데도 막 엄청 길고 이렇게 컬링돼서 쫙 이렇게 맞아, 뷰러 배우들 올린 보면은 것처럼 예, 맞아. 올라가 있고 하거든요. 인종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속눈썹이 정상보다 이렇게 좀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거 네. 트리코메갈리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 여러 가지 뭐 원형 탈모라든지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도 또 속눈썹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었을 때 속눈썹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암 치료제, 뭐 세투시맙이나 얼루티닉 같은 아니면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 저희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그런 거랑 또 비마토프로스트 뭐 이런 약들이 속눈썹을 좀 길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주죠. 근데 진짜로 이 중에서 속눈썹이 바르면 쑥쑥 자라고 풍성해지는 약이 있어요. 아, 약? 뭘까요? 아니 항암제 이런 걸 막 여기다 바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바로 이제 비마토프로스트인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비마토프로스트가 프로스타글란딘 성분인데 실제로 이제 이 성분으로 속눈썹을 자라게 하는 약품으로 나와 있어요. 배경이 좀 재밌어요. 약이 나오게 된 배경이 원래 이게 뭐 속눈썹 증모제는 아니었고 원래 이제 녹내장 치료할 때 안약으로 넣는 안약 성분이에요.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압을 낮춰주는데 쓰는 약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녹내장 환자들이 쓰다 보니까 속눈썹이 되게 막 풍성해지고 눈 주변이 또 까매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 비마토프로스트 성분이 모발을 자라게 해주고 그다음에 색소 침착도 유발을 하고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게 알려져서 우리 보톡스로 유명한 엘러간사 있잖아요. 엘러간사에서 라티세라는 제품으로 속눈썹 증모제로 나와 있어요. 2008년에 FDA 승인도 받아서 꽤 오래된. 그러면 그거 바르면 그냥 다 길어지고 좋겠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게 한 10수년 전에 이제 들어왔었다가 시장성이 별로 없어서 아쉽게도 철수를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화장품이 아니고 의사의 감독하에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써야 하는 의약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 약품이고 또 이제 부작용으로 뭐 눈시림이라든지 충혈이라든지 또 주변에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 깊게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털이 자라게 하니까 탈모약으로도 쓸 수 있을지 연구 중이고 또 백반증 환자들한테 좀 색소를 돌아오게 하려고 쓰기도 하거든요. 속눈썹 영양제? 뭐 네, 그런 네, 거 네. 여자분들 많이 쓰시는 많아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 뭐 화장품으로 여러 가지 속눈썹 영양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비마토프로스트처럼 강력한 이제 효과가 있는 약 성분은 당연히 아니고요. 보통 이제 속눈썹에 좀 영양을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모발을 좀 이렇게 보호하는데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성분들이 뭐 비오틴, 비타민 B7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오틴은 원래 뭐 모발이나 손톱 이런 것들을 좀 자라는데 필수적인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그리고 뭐 아미노산, 뭐 속눈썹이 자랄 때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의 구성 요소 그리고 뭐 비타민 E, 니코틴산, 펩타이드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판테놀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분표 보면은 결국 우리 그 모발 영양제들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쵸. 네, 뭐 털을 건강하게 해주는 뭐 그런 제품들이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혹시 써보셨어요? 저는 사실 귀찮아서 써보지는 못했고 네. 사실 뭐 비오틴은 그나마 연구들이 조금 몇 개 있기는 한데 다른 성분들은 사실 나머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없어요. 근데 그 논문을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속눈썹이 신체 다른 부위 털들보다 뭔가를 바르기에 되게 용이하대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도 바를 수 있고 아래쪽에 점막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털이 나 있는 눈꺼풀 자체가 되게 얇으니까 모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겠네요. 머리카락보다는 좀, 네, 잘 되고 이런 성분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성분들이지만 꾸준히 바르면 좀 어느 정도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로 쓰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확실히 바르기 전보다는 풍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약 성분보다 좀 독성이 좀 약하거나 뭐 그런 게 좀 발견되면 또 다른 신약 같은 게도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짧고 쭉 뻗어 있는 속눈썹을 막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입증된 제품은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본 속눈썹의 특성상 뭐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포함된 영양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모발 영양제처럼 사실 뭐 써서 크게 나쁠 것도 없고 그쵸. 좋아지는 가능성도 조금은 있고. 네네네. 근데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영양 성분만 들어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첨가물, 이렇게 보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르다가 이제 눈에 들어가면 눈시림이나 이제 각막염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 이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속눈썹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역시 많이 공부해 오신 우리 정 원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주제이기도 한데 또 여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부위인 속눈썹이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